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3년 4월달 특별하게 지역 분석 특집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입지 이야기를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망고쌤입니다. 이제 오늘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미TV 한번 출연해 네. 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투미TV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전업투자자고요. 투자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 잠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리얼망고라는 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를 직접 제작을 했고요. 지금 부동산 빅데이터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망고쌤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이 서울에 있는 80년대에 조성됐었던 네. 노후 계획 도시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 상계동, 중계동, 목동, 개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지역들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일기 신도시를 개량해서 법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여당도 야당도 대선 후보였을 때 공약이었는데 사실 일기 신도시는 아직 30년이 안 된 곳이 많죠.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기 신도시 말고도 많다. 그래서 이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노후 계획 도시,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지구 이런 거죠. 그런 구역들을 다 이제 합쳐가지고 범위를 되게 넓히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정치적인 포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96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했단 말이죠. 뭐 하려고 해도 30년이 돼야 되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강남을 연기 신도시라고 하고 일기 신도시를 뭐 분당이다 뭐 평촌이다 이런 데를 이야기하면 그 사이에 0.5기 신도시 정도? 아, 0.5기 신도시. 그쵸. 크기는 이미 3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로 서울이니까 이제 가격이 비싸잖아요. 원가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니까 진행도 빨리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최대 수혜지는 당장은 서울에 있는 택지 지구들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저도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를 보면서 네. 사실 원래 일기신도시 특별법으로 출발했었다 보니까 일기신도시가 포함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네. 보다 확장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입지가 더 좋은 곳들, 그렇죠. 일기신도시보다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겠다, 대표적인 네, 네. 수혜 지역이겠다라고 네. 판단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목동이죠. 목동에 보면 지층으로 되어 있는 여기 1, 2, 3단지 여기 이제 이슈가 많았죠. 예전에. 네네, 종상향 이슈. 종상향. 근데 결국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자체장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는 거죠. 어쨌든 목동이 대표적인데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목동보다 더 좋은 데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오래됐으니까 맞는데 제가 보기에 딱 두 가지가 걸림돌이었어요. 첫 번째는 안전진단 통과죠. 잘 아시겠지만 안전진단 기준이 지난 정권에 엄청 강화가 돼 있고 네. 그다음 이번 정권에서 풀어준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5층짜리 아파트들은 이제 안전진단 통과가 쉬웠는데 중층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통과가 또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존의 높은 용적률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집을 짓고 남는 용적률이 있어야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인데 기존의 용적률이 너무 높으니까 일반 분양을 해도 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죠. 안전진단을 뭐 엄청나게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뭐 기존에 250, 300에서 뭐 500%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와, 일기 신도시한테 너무 밀어준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의식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당장 될 건 아닌데 초반부터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 전에 뭔가 가치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표를 많이 의식하다가 보니까 범위를 많이 넓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노후 신도시, 노후 도시도 많고 전국에 49곳이 있는데 49곳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인데 근데 여기 또 완화가 됐어. 보면 주변에 여러 개를 묶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100만 제곱미터가 되면 또 거기도 포함해 주겠다. 그렇죠. 근데 지자체장이 그럼 지자체장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쵸. 연접 지역들 나도 그러니까. 넣어줘 하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접하고 연접이 중요한 건데 인접은 붙어 있어야 되지만 연접은 떨어져 있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죠,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그 이명박 때 뉴타운 지정한 네. 거 보셨잖아요. 네, 예, 1기, 2기, 3기 뉴타운에다가 정말 마구잡이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전국의 뉴타운이 다 재개발 지역이 얼마나 많이 지정이 됐습니까? 그때만 그쵸. 하더라도 그냥 한 400개 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500개 이 정도도. 뭐 400개, 500개가 아니라 사실 뭐 거의 뭐 내가 뭔가 지자체장이 인기를 얻으려면 지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죠. 예. 서울시장 하다 대통령 된 걸 봤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지 좋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영기 신도시 강남 그리고 0.5기 신도시 그다음에 1기 신도시부터는 용적률도 높고 집도 튼튼하고 사실 용적률 안 풀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용적률을 풀어주는 파격적인 특별법을 발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범위를 넓혀놨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겠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해주는데 의외로 총선이다 보면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도 있어. 그럼요. 왜냐면 그쵸? 나도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요. 당론상 반대야라고 과연 일기신도시 그쵸.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섭을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 것 같아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을 때 누가 가장 수혜주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1기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91년부터 96년 사이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30년이 안 되면 시작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바꾸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특별법 초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온 게 20년이 넘어가면 얘기도 있지만 이게 막상 또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뚜껑을 까봐야 되니까. 이제 20년이 넘어가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완공된 지 20년이 넘어가면은 계획을 잡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20년 넘어간 걸 다 부시고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30년 되면 하겠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보기에 할 수 있는 노후 계획 도시는 몇 개 없다. 왜냐? 가격이 높아야 돼요. 일반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건축 원가가 많이 오른 거 잘 아시겠지만 네.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잖아요. 조합들이요. 요즘 분담 금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3, 400에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700, 800 이야기 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미치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분담금으로 이제 늘어나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서울 같은 경우에 1,700 평당? 그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평당 2,000이 안 되는 지역은 재개발이 안 돼 이제. 남는 게 있어야 재개발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최소한 2,500이 넘어가줘야 사업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서울 말고는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주요 지역 아니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자, 그렇게 보면 1기 신도시는 아직 멀었고 서울 시내에 있는 노후 계획 도시들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실질적인. 그렇게 보는 거죠. 0기 신도시 아니면 0.5기 신도시를 네.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노후계획도시를 보다 본격적으로 목동이라든지 쭉 살펴보기 전에 네. 아까 전두환 당시 네. 일명 500만 원 공급 계획으로 출발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히스토리를 조금 풀어줄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전두환 씨가 500만 원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80년대 중후반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제가 이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그 87년에 강남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가 평당 2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년 지나서 1,000만 원이 됐대요. 와, 2년 만에? 예, 4배가 뛴 거죠. 네. 4배가 뛴 거예요. 그만큼 주택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88년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절정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포츠 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그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제 권장했는데 프로야구도 생기고, 그다음 프로축구도 생기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유치를 한 거죠.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하라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김포공항에 착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포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내려보니까 목동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막 농사 짓고 그렇죠. 있어. 농사 짓고 있어. 논밭이야. 네. 그리고 안양천 주변에는 철거민들만. 그렇죠. 무가 건물이 있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오면 어떻게 보겠냐 우리나라를. 당장 이거 해결해라 해가지고 그때 목동지구를 개발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85년에 지정합니다. 어차피 이제 500만 원 공급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만 지정할 게 아니다. 개포동, 개포지구, 우리가 잘 아는 개포지구, 그 다음에 고덕지구, 그러니까 평택 고덕이 아니라 저기 강동구의 고덕지구, 그 다음에 신내지구, 그 다음에 상계동, 상계지구, 중계지구 이런 데가 이제 지구 지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0.5기 신도시인 거죠. 그래서 목동은 0.5기 신도시인데 이 중요한 것은 키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고덕지구나 개포지구를 왜 수혜지역이라고 하냐면은 고덕이나 개포는 저층으로 돼 있었어요. 자, 저층으로 돼 있는 데는 이미 입주를 하고 있죠.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포지구 내에서도 1, 2, 3, 4단지는 저층인데 5, 6, 7, 8단지는 고층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렇죠. 안 돼 있는. 예, 그렇죠. 8단지는 공무원 주공 아파트라 거기 했긴 했는데 사실 고층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고덕도 보면은 1단지부터 8단지까지는 했는데 9단지는 고층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고층 아파트는 안 되고 저층 아파트는 됐다라는 거죠. 사업성도 있고 안전진단 문제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중층만 남았다. 다 중층으로 돼 있거나 저층하고 중층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 목동이랑 상계동, 중계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내지구는 이제 개발이 완료된 게 2000년 초반에 완료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서지구가 재밌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목동, 수서, 상계지구랑 중계지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중층 아파트들이 이제 30년이 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목동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 378만 제곱미터에 26,000세대가 있어요. 대부분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적어요. 뭐 용적률도 아시겠지만 뭐 100% 초반대로 다들 되어 그쵸, 있죠. 예, 그렇죠. 이제 일기 신도시의 반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놔두면 알아서 되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목동지구가 있는데 문제는 상계지구인데 상계지구는 그 목동지구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요. 그 270만 제곱미터? 예,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27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목동이 상계동보다 140% 정도 커요. 예, 크거든요. 근데 가구 수는 목동이 26,000이었는데 여기가 32,000이에요. 땅은 적은데 세대수는 훨씬 많은 거죠. 목동과 다르게 상계동, 중계동은 뭐 열 몇 평짜리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열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풀어주면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간을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한가운데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지역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상향 또는 뭐 용도 변경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빌려야 되는 거죠. 완벽하죠. 예, 모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마치 상계동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죠. 예, 그래서 상계동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접근해 봐야 되는 포인트를 먼저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0년이 넘어간 10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택지들이 쫙 있어요. 네. 근데 망고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 경기도권에서도 일기 신도시도 일단 넘어간댔을 때 서울에서도 네. 실질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데는 많지 않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딱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도 연도 보다 보니까 네. 당장 신내지구 같은 경우는 네. 준공 연도 같은 경우가 20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나머지 지역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목동도 있고 상계 중계도 있고 근데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신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1년에 완공이 됐고 이제 여기 목동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완공이 됐다고 하지만 목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철거민들 보상이 늦어져 갖고 중간에 상업용지 만드는 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97년으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전부 다 이제 87년, 88년에 다 입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부 다 3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수서 같은 경우는 중청이 많아요. 근데 땅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이나 개포는 저층단지들이 대부분 다 돼갖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해가지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 하나씩 볼게요. 여기는 이제 고덕지구인데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범위가 매우 넓지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이미 완공이 된 거거든요. 여기 네. 보면은 뭐 고덕 비저밸리니 막 이런 것들 이제 입하고 있는 게 많은데 여기는 대부분 입주가 됐단 말이죠. 네. 입주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요렇게는 저층단지 위주로 해갖고 이미 이제 입주가 그렇죠. 끝나 이미 있고. 신축 아파트로 이미 촌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좀 애매한 거죠. 여기를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다 돼 있는데 고래힐까지 해가지고 여기만 애매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와 있지만 이미 뭐 새집 들어갔는데 그걸 밀고 다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개포지구도 마찬가지죠. 개포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1, 2, 3, 4단지가 이미 뭐 완공했거나 입주가 눈앞이죠. 그렇죠. 요즘 말 많죠. 여기 입주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유치원 하나. 네, 유치원 이야기도 있고, 막 근데 뭐 요거 하면서 이제 강남이 망한다 전세가 그래서 예, 사이다 뉴스 예, 그렇죠. 보면서 예,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 개포지구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1, 2, 3, 4단지는 저층이라서 이미 됐고 그 다음에 5, 6, 7 단지가 지금 남아 있죠. 예, 근데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하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 수서지구인데 여기 수서지구, 예, 수서지구 여기 돼 있잖아요. 근데 땅 모양이 이게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가 또 애매한 게 예측하기 힘든 게 KTX, SRT 그리고 GTX가 지금 그 수서에서 삼성으로 가는 구간, 그러니까 동탄에서 이제 삼성으로 가는 구간은 그 총선 전에 시범 운행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할 겁니다. 전시 행정해야죠. 여기는 호재가 되게 많은데. 거기다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있게 한데 여기에 이제 일단 임대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도 있었는데 이제 리모델링 할 일이 없죠. 그렇죠.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지면. 그렇죠. 기대를 걸어봐야죠. 역세권이니까 또 네. 초고밀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 모양이 이렇게 모이는 맛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반 시설 더 확충하고 그러기가 조금 계획이 애매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뭔가 그 수서역이랑 연계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그림이 조금 나오는데 요거를 서울시나 아니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목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양천 할 말이 많은데 이 안양천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논밭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이쪽은 개발이 이미 끝났는데 여기 이제 개발하는데 여기 안양천이 상습 침수 지역.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왜 개발 안 하고 있냐? 맨날 잠겨서 못 해요. 계속 농사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양천 뚝방을 세워. 그래서 뚝방을 세우려고 하니까 뚝방 위에 쪽방들이 있네. 이 쪽방들을 알고 봤더니 여기 건너편에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 뭐가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뜯어내고 해. 전두환이니까 뜯어내고 해 했는데 여기서부터 저항을 합니다. 100번 넘게 시위를 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무허가 건물 있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줍니다. 그게 여기 표시가 됩니다. 무허가에 딱지를 준 게 목동 이전에는 없었었던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철거민 운동의 시초가 됐다. 그래서 이분들이 끝나고 어디로 갔느냐? 상계동으로 갔대요. 예, 상계동으로 가고 끝까지 반대하신 분들은 저기 목화연립이라고 금천구 쪽에 집을 져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처음으로 10평짜리 아파트 딱지를 줍니다. 예, 딱지 제가 가봤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협상을 다 끝난 다음에 여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지하철이 보시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용적률 올려주려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반경 200m, 500m를 잘라봐도 다 포함은 안 되죠. 여기는 그거 안 해도 요거 해주면서 또 얼마나 많은 걸 받아가겠습니까? 그럼요. 결국에는 임대 아파트를 내놓거나 기반시설 큰 걸 내놓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지금도 괜찮은데 목동 주민들이 그렇죠. 예. 그럼요. 사실 목동 같은 경우는 이미 특별법 없어도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요. 그냥 안전진단만 통과되면 오케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도 대부분 다 통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진단 면제해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럼 용적률 올려주는 것도 사실은 용적률 올려주고 반을 그 임대주택이나 딴 걸로 내놓으라 그러면 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가 잘해줘도 그냥 50층만 빼줘도 충분하잖아. 하이페리온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한강 조망도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되면 목동은 솔직히 답답한 게 별로 없다. 신내지구도 이제 그 얘가 사업성이 나올지가 일단 의문이긴 한데 여기 이제 400 중주거 지역을 해갖고 400% 500%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네요.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신내동이 오르면 서울이 다 오른 거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예, 동쪽의 마지막 신내동. 예. 근데 여기도 이제 양원지구 이러면서 양원지구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 신축 건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신내지구는 무엇보다 연차가 2000년 초반에 완성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똑같죠. 1기 신도시는 96년에 집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은 짜는데 당장 실행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망고쌤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이래저래 네. 뭐 차 떼고 포 떼고 네, 얘는 네. 이래서 안 돼, 얘는 저래서 안 돼, 얘는 뭐 적용 대상은 돼도 사실 목동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나대로 마이웨이 그렇죠. 갈 거야. 가도 돼. 그러면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받는 데는 상계동, 중계동으로 좁혀지게 되겠네요. 그죠. 이제 근데 상계동만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수서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수서도 호재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서민들이 수서에 집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비싸요. 그렇죠. 목동은 싸요. 목동은 비싸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상계동이잖아요. 주공 아파트고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여기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랑천이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름이 상계, 중계, 하계, 월계, 석계 이 계자가 계곡 계자거든요. 여기 이제 양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고 중랑천이 흐르는데 사실 중랑천도 상습 침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유명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들평야라는 게 있습니다. 마들평야? 예, 그래서 마들역이 있죠. 말들이 뛰는 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마들평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들역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잠기니까 사람들은 어디 살겠어요? 좀 더 위에. 그렇죠. 구릉지에 사는 거죠. 계곡에. 그래서 동네 이름이 상계, 중계, 하계, 월계, 석계 이렇게 계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살고 있으니까 개발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빈땅 뭐야? 바로 밀어서 해. 이렇게 된 거죠. 상계지구. 근데 상계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상계 2지구도 있고요. 100만 제곱미터 안 되는데 중계지구는 되고 중계 2지구는 조금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계지구만 딱 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계 2는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할 것 같다. 아니면은 상계지구와 상계 2지구 합치고 중계지구나 중계 2지구 합치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나올 것 같다.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 상계랑 중계는 해주면 하계는요 라고 그렇죠. 묻는데 예. 사실 다 비슷하게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막상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아까 망고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상계랑 상계 2지구 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 사실 묶어서 광역적 연접지구도 포함한다는 그렇죠.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또 계획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노원구청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셔 일을 재건축 관련돼서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런 지자체장님들이 또 의지가 또 있잖아. 그래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노력하실 건데 그 노원구청장 입장에서도 좀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그 용적률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너무 높고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요. 소형이면서 중층이다 보니까 5단지만 됐었죠. 5단지는 5층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중층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5단지는 전부 5층.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안전진단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300%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가운데로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고 옆으로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200m, 500m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 전체 역세권 반경 안에 전체 단지 면적의 뭐 50%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역세권으로 보고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준다든지 종상형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쵸? 딱 역 주변이 워낙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통합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만들면
어마어마한 주거지가 될 건데 이 노원구에 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 재건축이 되면 6만 세대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6만이요? 예, 잠실만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노원구가 지금 여당한테 표를 많이 안 주는 지역이었어. 해줘야지. 그래서 또 표를 또 받기 위해서도 밀어줄 네.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네.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상계의 지구, 중계의 지구를 주목해 보는 것까지는 좋겠어. 하지만 이렇게만 마무리해버리면 네. 아무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뭔가 조금 2% 아쉬워 할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지도를 통해 가지고 좀 네. 더 주목해 볼 만한 약간 단지 단지. 혹시 얘기해 줄 수도 있을까요? 단지요? 네. 이게 뭐지, 빗그림이 아직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다 괜찮을 것 같아.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역 근처에 있는 곳이 아무래도 수혜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계동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개자가 붙는 이유가 이제 3D 지도를 보시면 산이에요, 양쪽에. 그죠? 네. 양쪽에 산이 있고 가운데로 이제 중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넓은 곳에 이제 마들평야가 이쪽에 넓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돼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그 상계 주공 아파트 대부분이 역세권에 있고 길 노변으로 보면은 직선으로 이게 잘 돼 있거든요. 노변으로 보면은 여기 한가운데 노변으로 보시면 계획적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계획을 하더라도 거의 뻔해요. 왜냐하면 여기 길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할 거거든요. 지하철역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 인근 단지들 있잖아요. 본인이 사실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될 것 같아.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오래된 단지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좀 커요. 그래서 실거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지금 뭐 당장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계획 나오고 뭐하고 총선 지나고 나중에 뭐 대선 지나고 뭐 하면서 풀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진행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예. 그럼요. 사실 네. 이제 안전진단부터 해서 움직이면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빨라야 15년으로 봅니다. 그렇죠. 빨라야 15년이고 이거 이주 대책도 잘못 세워버리면 첫 번째 단지는 먼저 이주하지. 야 너네는 쟤네 이주 끝나면 그때 이주해 해버리는 그렇죠. 순간 내 차례는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도 지구가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이제 치적이 돼야 되니까 선도 지구를 지정해서 그쪽을 먼저 쭉 당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선도지구가 어디가 되길지를 얘기하기는 참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세권을 조금 주목해 봐라. 그렇죠. 예, 이거 당연하겠지만 대로변 쪽 라인으로 갔다가 그렇죠. 우리가 뭐 도시 계획을 좀 더 세운다라고 했었을 때 키워드가 될 만한 지역들을 봐라. 역세권 주변으로 봐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사실 여기 이제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어요. 상계동에. 근데 상계지구는 근데 창동으로 넘어가면 17, 18, 19단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상계지구는 그렇습니다. 19단지까지 있는데 그 상계동하고 창동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지별로 용적률 뭐 보고 작은 용적률이지만 뭐 작은 대지 지분이지만 한 평이 크네, 뭐 한 평이 작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맞아. 안 그래도 그런 것들 많이 싸우잖아요. 이게 네. 내가 그래도 대지 지분이 조금 더 커, 작아, 막 이런 얘기들 하지만 네. 이제는 사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적용되면 그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대지 지분이 10평인데 500% 하면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하면은 분담금을 얼마나 내고 24평을 들어갈 수 있네 없네 이런 것들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다. 그렇죠.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디가 지정이 되겠냐라고 하면 일단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중에 하나도 되겠지만 그 외의 지역도 분명히 지정할 거란 말이죠. 지방에도 서로 하려고 난리겠죠.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할 때 목동이나 이런 데를 선도지구로 지정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여론이 오세이돈이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거기다 또 하냐 목동에다가 여의도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네. 해주신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뭐 시범 아파트를 주목해라라고 그렇죠, 한다든가 예. 예를 들어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7단지가 대장 단지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가 시범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조심스러우니까 또 여기가 그래도 상계동, 중계동에서는 대장이다 라고 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비슷해요. 역 주변이 그나마 네. 좀 나을 거다.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길이 이렇게 나 있고 그 주변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저보고 사라 그런다면 저는 중계 그린 아파트, 중계 그린 아파트. 중계 그린 아파트, 그쪽이 중계지구인데 그 역세권 바로 옆이에요. 역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 데가 괜찮지 않을까. 실거주 하기에도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역세권 주변에 소형 아파트들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계동, 중계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길게 보셔야 될 텐데 그렇죠. 투자를 물어볼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소형 평수 열 몇 평짜리 사도 될까요? 아니면 적어도 25평 이상은 가야 될까요? 이렇게 네. 묻거든요. 왜냐면 네. 적어도 25평 정도라도 되면 실거주라도 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17평이다. 예. 솔직히 거기서 애 키우면서 거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1, 2인 가구들도 있잖아요. 신혼부부고 애기 어리다든가 이제 혼자 사신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소형 평형이 맞는 거고 애를 키우면서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25평 정도가 괜찮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오래 안 사실 거예요, 어차피. 2년 있다가 전세 넣고 딴 데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 굳이 안 들어가 사시는 건 되는데 애기들 키우면서 중고등학교까지는 안 보낼 거다. 저 같으면 이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에 가서 애기들 키우겠죠. 네, 그러겠죠. 그럴 확률이 크죠. 네. 그러면 오히려 실거주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적으로 봤었을 때도 망고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을 선호하시는지 그래도 투자 금액 낮은 게 무조건 좋다. 난 소형이 낫다. 이렇게 사실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애기들 키우면서 여기 살겠다 하면은 그 청구나 근영으로 가겠죠. 은행 사거리에. 거기 있으면 결국에는 거기가 그렇죠. 될 거니까. 중계동 학원가 쪽으로. 그렇죠. 거기는 또 30평대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좋죠. 대형 평수로 밀집돼 있는 애들이 사업성도 좋으니까 먼저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노원구의 대치동이니까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 거기를 딱 사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애기도 키우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최고죠. 네. 가격도 많이 조정이 됐고. 상계 중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진ገብ도 커요. 이게 뭐 사두신다가 나중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돈이면 딴 데가 낫지 않니? 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말 나온 김에 지금 상계동, 중계동 여기 주공 아파트 투자하려고 하면 갭 차이가 한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그거 봐야겠지만 최소 4억에서 뭐 5억 원 있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네요. 그 돈이면 딴 데 가죠. 근데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실거주 몸빵 하겠다. 투자는 갭으로 하지만 실거주는 소위 말하는 몸빵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거주 하려고 하면 아까 갭으로 봤었던 것보다 전세 금액 또 빼줘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요즘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많이 사시니까 9억 이하로 해서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기 뭐 이 가격에 서울에 살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인천 송도나 뭐 자기 동탄이나 이런 데 가서 7, 8억에 집 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새 집에 34평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꼭 서울에 살아야겠다. 사실 길게 보면 서울이 맞더라. 우리 엄마도 그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 살려면은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서울에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34평 살면서 그 재개발 재건축도 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새 아파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새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 흔 아파트가 되고 흔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새 아파트도 되고 그게 아파트의 라이프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노원구를 주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인서울을 하고 싶은데 신축을 살고 싶지만 살 돈은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또 이만한 가격선에서 조금 개발 안 될 만한 데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개발 그렇죠. 호재가 있는 데로 들어가서 길게 보고 버티겠다.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어차피 이게 다 6만 세대니까 여기에 또 특별법에는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신속 통합 기획 같은 느낌이 또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한번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질 수 없잖아요. 원시도
OC에게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자인데 사실 그럼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계획도시특별법에도 신속통합기획의 컨셉이 들어있거든요. 단축해주겠다. 계획을 지자체에서 세워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용적률도 올려주겠다. 안전진단도 면제해주겠다. 걸림돌을 다 해결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찔러놨으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가 되게 중요할 건데, 뭐 이게 제가 정치인은 잘 모르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한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데다가 선도지구를 지정해갖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자본고기. 예, 자본고기한테는 이제 먹이를 안 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예, 진짜 정치공학적인. 그렇죠. 예. 어차피 이게 선거용이라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사실은. GTX는 왜 그 무조건 2025년 상반기에 개통을 수서구간을 한다고 할까요? 왜 2025년 상반기냐? 그렇죠. 그때 또 뭔가 큰 게 하나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때 되면 또 그 정도면 4년 정도 뒤니까 어느 정도 뭔가 물어 있고 해놓은 게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되면 이제 1차로는 한번 파도고, 파도가 이제 그 대선 전에, 총선 전에 한번 오고, 그 뒤에 또 대선 전에 또 한번 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결국에는 이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거기에 시장 평균 수익률에 입지라든지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신축으로 바뀌는 게 호재죠. 그거보다 큰 호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그냥 그렇죠. 자체 호재죠. 말 그렇죠. 그대로. 예. 잘 아시겠지만 이 옥수동 금호동이 이렇게 비싸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럼요. 네. 산동네 달동네가 그쵸. 지금 삐까번쩍해졌죠. 이렇게 산동네 달동네 옛날 말 나오네요. 예. 이렇게 옛날 이야기 나오네. 최민식의 서울의 달. 그럼요.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옥수 파크힐스라든지 그 레미안 같은 경우에 옥수 리버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림을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많이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여기가 6만 세대 대단지로 바뀐다 그러면 잠실급으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그때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계동, 중계동일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중계동에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강북의 마지막 학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그러거든요. 이게 집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고 머무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직장 가깝고 그러니까 그리고 싸니까 사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살면서 아기도 낳고 교육도 시킬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40대 50대가 현금이라든지 자산이 제일 높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아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키포인트가 교육이라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보면 상계동이나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과 이게 시너지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개발 계획이 또 많지 않습니까? 차량 기지부터 해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아레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결합이 되면서 호재들이 많다라는 걸 길게 보면 지금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시기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뭐 좀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죠. 네, 이렇게 망고쌤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춰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80년대 조성된 서울의 택지지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데들은 손에 꼽는다라고 그렇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본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약간 그래도 나는 서울에 관심이 있어. 노후된 택지지구에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한마디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노후 택지지구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수서 이런 지역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1, 2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들 그 평범한 서민들이죠.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상계동밖에 없어요. 가격이 목동은 사실 알겠지만 20억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요. 수서는 싼가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가장 현실적인 답안이 상계지구나 중계지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1기 신도시는 그 분위기, 붐업, 빌드업은 계속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입주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기는 힘들 거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분들 소액으로 갔다가 뭔가 내 집 마련의 꿈 그것도 신축 아파트가 될 정비사업 지역을 주목한다 했었을 때 이 80년대 계획도시 중에서는 상계 중계를 주목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용 소장과 리얼망고 대표 망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